자, 운영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건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세운 게 역시 뻔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봤을 때는 네. 얼굴 두께가 제일 두꺼운 사람을 찾았다. 얘 한 표. 네. 뭐 두께까지 세밀하게 돼보진 아니, 않았겠습니다만. 딱 봐도 제일 두꺼워 보여. 아니, 뭐 원래 이제 그 심리적으로 밀리거나 자기가 할 말이 없으면 좀 부끄러워하거나, 무슨 뭐, 요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표정의 변화도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팩트를 지적받으면 입을 딱 닫아버리고 아닌 상황에서는 막 거품을 물면서 나름대로 실드를 쳤습니다만 망했습니다. 관련한 기사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는데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가 나와 증거가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곽상원 의원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떤 건 실체가 있고 어떤 건 없다고 어떻게 아냐고 따져 물었더니 정진석은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최상병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면서 모르는데 왜 개겨? 언론이나 전원을 통해서 판단을 정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야지. 나는 2달밖에 안 돼서 몰라요라고 말하는 게 맞지. 이게 지가 왜 개겨. 외압이 없다고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 네가 뭔데?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아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석 실장 이거 항명죄로 생각한다 얘기하면 이거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맞지 이렇게 항명죄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실체 없는 곳으로 가라 이러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청원이 9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90만 6,200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90만 아니라 이거 서버만 증설해주면 1000만도 금방 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미 이 국회 차원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도 지금 진지하게 지금 법사위에서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가이드라인만으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거기서 덮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이거 박정훈 대령 해임 사유가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바뀌었다는 이제 문서도 얘기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정진석이 이거 항명한 상대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와가지고 본인은 모르는 거지. 그냥 말하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난 시간만 때우러 왔고 니들 물어보든 말든 모르겠고 내 맘대로 말하다가 난 시간 때우고 갈란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한테는 항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처음에 결제 올렸을 때 처리해라고 보냈거든. 그 김기한은 전화 받았잖아. 결국은 이종섭한테 항명한 게 아니라 김계환한테 항명을 했다라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미 그 윗선에서 한번 결제가 난 일이잖아. 그 결제를 뒤집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정진석이 얘기를 하면서 뭐 특검이 이게 옥상 옥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특검이 일반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보다 밑에 있을 거면 특검을 왜 하냐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는 게 특검인 거지.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부표를 던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부위에서 사실 5표만 더 건지면 됩니다. 3명은 지금 벌써부터 정해져 있잖아요. 저기 안철수랑 그 3명 있잖아. 하태경하고 하나 더 있는데 느낌이 아무튼 그 초선 의원인가 그래 그 사람. 아무튼 3명은 될 수 있으니까 5명만 후리면 되는데 아마도 한동훈이 데리고 있는 별개들이 한 17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걔네들이 결과적으로는 찬성을 해야 될 거예요. 왜? 한동훈이 받는다고 했잖아. 한동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 특검은 한동훈이 내가
맘먹으면 내 의원들 내 의원들 동원해갖고 이거 통과시켜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결기를 좀 보여줘야 전당대회 유리하지 않겠어요? 아니, 한동훈은 지가 발의한다고 했고 나경원도 자기가 발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발의를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같이 발의를 해야 돼. 쉽게 말해 우리가 발의해놓은 거를 방해하면 나중에 들어와서 찬반 투표로만 안 되는 거고 자기 위주로 발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미 22대 때 지금 1차 회기에 올라가 있는 이거 표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뭐 5일 할지 6일 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자기들도 같은 안을 꺼내놔갖고 발의를 해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그런 발의를 못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거 갖고 헤게모니 쌓겠죠? 그리고 이대훈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 사람 진짜 웃긴 게 그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에서 그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요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독대했을 때. 네. 근데 이대훈은 나와서 대통령 그런 얘기 한 적 없대. 독대했는데 니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해야지. 그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부적절하며 이런 개소리를 치다가 지금 와서는 그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런 진포 형이 나서야 돼요. 나는 아니면 분명히 들었다고.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김진표를 고발을 해. 그럼 출판물과 방송에 의해 갖고 허위사실 대통령이 토론 고발을 안 한 말을 했잖아. 잘하는 거 있잖아. 이 정부에서 잘하는 고소고발 미친 듯이 많이 하잖아. 이건 국정에서 하든가. 잡아 쳐넣어요 전직 국회의장을. 어? 그거 좋은 생각. 우리 안 말릴 테니까 잡아 쳐넣어. 듣던 듯 반가운 소리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저는 이걸 제일 재밌게 봤는데, 가방. 정진석이 가방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입대. 대통령실에 보관이 돼 있대요. 대통령실에. 그러면 우리 5층까지밖에 없으니까 정말 숨바꼭질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냐.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얘기 좀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받은 가방이 언제부터 어떤 설명 태그를 붙여서 어디에 보관 중인지 아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정진석이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알고 있냐고 질문을 다시 하니까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나도 짐작은 하겠다. 우리도 다 나도 미루었기 짐작은 해. 때문에요. 만약 그게 있으면 5층에 있지 2층에 있겠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대답이라고 비서실장이나 사람이 나와서 대답이라는 게 이런 대답 수준이야? 그리고 이게 팩트체크에 걸린 건데 대통령실은 항상 이런 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는 선물들을 받으면 신고를 해가지고 이걸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2년도에 이걸 받았으면 2023년 5월까지는 이 명단이 작성돼서 보고가 끝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생산 현황을 대통령 기록관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 4조를 보면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대통령실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관할 기록관의 장은 8월 31일까지 대통령 기록관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근데 그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실에 2022년 이 받은 선물을 기록관에 통보했냐 물어보니까 126개를 통보를 했는데 그 안에는 그 중에는 거지. 디올백이 없어요. 왜 법을 어겨? 법을 어겼다는 걸 지금 자인하는 꼴이야. 니들이 진짜. 그렇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고 문제 없다 그랬잖아. 근데 기록물의 등재가 안 돼 있는데 대통령실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대, 진석이는? 아니 미루어 짐작이래잖아요. 미루어 짐작. 뭐 쓰는 걸 봤나? 아니 얘가 있다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뒤져서 없으면 너는 건이랑 같이 세트예요. 이걸로. 뒤져서 없으면 10원당 한 대야? 뒤져서 나오면이 아니고 뒤져서 없으면. 나오면 다행인데 없으면 너는 같이 엮이는 거야 이걸로. 나와도 건이가 가는 거고 안 나와도
이 진석이가 가는 거예요. 아직도 분류 중이래요. 올해 말쯤에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로트담보를 어떻게 조작을 할 근데 건데? 웃긴 게 이 디올백이 포장 그대로 청사에 보관돼 있다 했거든. 쓴 흔적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한 대당 하나당 한 대다. 진짜. 아니 근데 빼가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한 거 구해가지고 또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포장된 상태를 보여주면서 맞다라고 우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도 어디서 짝퉁백을 구해가지고, 최 목사가 짝퉁을 줬다라고 우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가가 8만 원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아 할 근데 거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산 그 명품관에서 샀고 그러니까 명품관이 사기를 친 거죠. 짝퉁을 푼 거죠. 그럼 최재 목사한테. 디올 그 백화점에 있는 디올 매장을 압수수색 해야 되겠다. 그럼 압수수색해도 짝퉁은 이미 팔려 나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참. 그리고 또 재밌는 그 진술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그 국가 기밀이냐? 그거 가기 전에 네. 윤관영 의원이 야 대통령 그런 기록물인지 진짜 보기 위해서 방문해서 그럼 한번 보자 하니까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올백이 국가 안보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잠깐만. 대통령실에 방문해서 글쎄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다고 단언하기 뭔 소리예요? 대통령실에 방문해서 대통령 시설을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시설물 전체가 보안구역이다. 니는 어떻게 가냐 그러면? 보안구역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보안한 물건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고. 봤어, 네가? 아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안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전화번호도 보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에 7070이 누가 쓰는 번호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늘고 인원이 바뀌어서 번호를 다 바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희한한 거야. 내가 격리부 있고 총무과에 있는데 총무과에 직원이 늘어나잖아? 그럼 총무과하고 격리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고민정 의원이 이제 물어보면서 이거 논란이 되니까 전화번호를 그 뒤에 바꿨다.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정보에서 나와가지고 증거인멸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직원이 늘어나면 내선 번호를 늘리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직원이 늘어나고 부서가 늘어났다고 갑자기 전화번호를 다 바꿔버리면 거기랑 전화하는 부서들은 뭐가 되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생산해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국민들한테 지네들 수준을 다시 한번 다 까발리는 정도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해 유전 관련해서도 요거는 잘 기사에 안 나던데 강유정 의원이 질의한 게 있거든요. 요거 기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지난 6월 3일 윤석열이 동해유전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데 대해 정진석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정책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유정 의원의 그 지난 6월 3일 유전 발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국무회에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해도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강유정 의원이 딱 그거 아니다 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 1호부터 17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그 중에 4호가 뭐냐면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국가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정에 관한 주요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님?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거다. 근데 이거 국무회의 안 거치고 바로 했으니까 그게 헌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것들이 물어본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업무 처리를.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지 있는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면 법이야. 그래서 강유정 의원이 아니 1조 원이 추산되는 투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헌법을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정진석.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건데 언론이 뭐라고 쓰든지 간에 생방으로 보신 이 분들은 이 새끼들 대통령실도 이게 다
쓰레기구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놈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그리고 거예요. 강의정 의원이 하나 더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 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석유나 그 귀중한 자원은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이거에 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 협의까지 둬야 된다. 이런 법안이 있어. 근데 그때 그 동해 석유는 산자부 패싱하고 바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헌법 제89조 위반한 거 더하기 이 안보특별법 이것도 위반한 거 두 개 다 위반한 거다. 정유석이 말을 못해요, 잘. 맞거든. 그래서 법이 있는데 이거 다 위반하고 그냥 대통령이 그냥 국무회의 발표해버린 거예요. 국무회의도 안 거치고 산자부도 패싱하고 이거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거라고 인정을 한 꼴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발표가 있는지 주무부서인 산자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기 인기 떨어질까봐 급하게 참모가 갖다 주는 대로 읽어줘준 거고 나중에 이렇게 뒷수습을 할지를 몰랐던 거고 그 덕분에 지금 와서는 이 얘기는 언론과 대통령실 안에서 조용해져 버려.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소문 안 나고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모르게 7월 달에 업체 선정이, 업체가 아니라 광고 선정, 어디다 구멍 뚫을지 5개 구멍 뚫는 거 선정돼 갖고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거 관련된 거 밝히라고 했는데 조용하게 지들끼리 처리해 갖고 확보되어 있는 예산 쓸 거는 그대로 계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국가 안보라는 거지. 정말 미친 정권입니다. 미친 정권. 그리고 이것도 웃겼어. 대통령이 필요 이상으로 극우 유튜버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근데 필요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안 본다는 건 아니고 보긴 보는데. 보긴 좀 보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게 누구 기준에 많이 보는 겁니까? 그리고 뭘 기준에서 방송을 선별을 하는 거야. 그냥 아이디만 알려줘. 윤석열 개인 알고리즘으로 뭐 보고 있는지 리스트 한 번만 뽑아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걸로 비교해보면 그냥 알 거 아니야.